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누층적 지배구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개념으로 습득해야 될 건 누층적 지배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나 사회 쪽에서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론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그걸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이론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이러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면 좋은 점이 예측이 가능하죠. 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회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네.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죠. 여러분 뭐 사회문화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문화나 다른 사회 과목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사회 진화론. 모든 사회는 진화를 하더라. 지금 뭐 이게 맞냐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왜? 이런 거 들어봤어요? 갈등론. 모든 사회는 갈등이 있다. 기능론. 아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는 발전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론이라 해요. 그럼 역사의 이론은 뭐가 있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뭔가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층적 지배구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누층적 지배구조예요. 자, 누층적 지배구조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저번에 신석기 말부터 세계사에서는 곳곳에서 뭐가 발생한다 했어요? 계급이 발생해요. 계급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한국사에서 말하는 족장과 같은 지배층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자, A라는 지역에 요렇게 하나의 무리가 생길 거고, 그죠? B라는 지역에 요렇게 하나의 무리가 생길 거예요. 그죠? C라는 지역에도 요렇게 무리가 생기겠죠. D에도 요렇게 무리가 생기고, E에도 요렇게 무리가 생길 거예요.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 이 A라는 무리의 수장이 B도 쳐들어가고 C도 쳐들어가고 D도 쳐들어가고 E도 쳐들어간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다 이겼어요. 다 이겨서 이 다 A 지배하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A라는 지배층 아래, 지배 집단 아래 B가 있고요. 뭐 C도 있고요. 이렇게 E도 있고, D가 안 돼. E도 있고, 뭐 이렇죠. 이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봐요. 자, A 집단의 지배자가 가라고 합시다. B 집단의 지배자는 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A 집단 가의 밑에 이제 부하로서 뭐가 좋을까요? 스몰 a가 있다 싶다. 자, B 집단 나의 부하로서 스몰 b가 있어요. 그죠? C에는 다 밑에는 뭐 스몰 c가 있다 합시다. 자, E에는 여기에 밑에는 스몰 e가 있다 해요.
자, 누충적 지배체제는 뭐냐? 이 가가 나나 다나 라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가는 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스몰 b한테 바로 명령을 내릴 일은 없지만 내리게 되면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명령을 내릴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학교에 담임쌤 계시죠. 담임쌤이 누가 있어요? 교장쌤 계세요. 교장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학생이 있죠. 그죠? 자, 교장쌤은 담임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담임쌤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나 평상적으로 교장쌤이 바로 다이렉트로 학생들한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A라는 집단, 지배 집단의 우두머리가 A라면 거기에 지배를 받는 집단은 B라면 교장쌤이 간 거죠. 담임쌤 나. 학생은 빈 거예요, 스몰 B. 그러니까 이 가라는 지배자가 스몰 b한테 명령을 내리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사실은 잘 통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 b한테 영향력은 오히려 나가 더 강해요. 그래서 노충적 지배구조라는 거 다시 정리하면 하나의 집단이 가라는 집단이 나라는 집단을 다스릴 때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집단이 집단을 지배하더라 라는 거예요. 집단이 집단을 지배하더라. 그래서 누충적 지배 집단이에요. 이제 선생님 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세계사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쌤이 하나 섬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그때 가서 다시 보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가라는 지배 집단이 나라는 피지배 집단을 지배할 때 집단 대 집단으로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아래 피지배층인 스몰 b에 대해서 가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물론 내릴 수는 있어요. 그냥 그럴 일이 거의 없고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 집단의 지배자인 가는 나 집단의 피지배자인 B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이걸 우리가 역사적 용어로 뭐라 하냐? 중앙 집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 집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 집단의 지배자 가가 나 집단의 피지배자 나의 B에 대한 스몰 B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죠?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하세요. 하지만 한 번은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세사라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역사적 현상들이 이야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한 번 더 이해합시다. 다시 한 번만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누충적 지배구조예요. 누충적 지배구조. 자, 이거는 누충적 지배구조는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뭐한다? 지배한다. 그래서 지배 집단에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피지배 집단에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다. 근데 지배 집단의 지배자는 피지배 집단의 피지배자를
대한 영향력이 대단히 약한 상태. 이걸 우리가 누층적 지배 구조라고 해요.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고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중앙 집권이라 부른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면 이따 텍스트 그대로 글자 그대로 쌤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박아놔봐요. 그리고 쌤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층적 지배 구조란 누층적 지배 구조란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지배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배 집단의 지배자는 피지배 집단의 피지배자에 대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 다시 설명할게요. 지배 집단의 지배자가 피지배 집단의 피지배자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상태를 우리는 누층적 지배 구조라고 한다. 이후 이 영향력이 높아지는 걸 우리는 중앙 집권이라고 한다. 자,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라 했어요.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선생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 선생님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 선생님 이메일 주소 ram906 한 메일로 보내줍니다. 질문하면 돼요. 알겠죠? 한번 영상이 이해가 안 되면 한 2번 정도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메일을 보내세요. 영상 보니까 한 1.5배속으로 들었을 때 선생님 목소리가 가장 좋아요. 1.5배속으로 들으면 2번까지 들어도 무난하겠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알겠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